여러분 안녕하세요. 발칙한 뉴스 정일임 아나운서입니다. 국회 외통위에서 일본 수출 규제 철회 촉구 결의안이 불발되고 말았습니다. 누구 때문이겠습니까? 다름 아닌 자유한국당이 이를 거부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이러니 계속해서 우리가 묻지 않을 수가 없네요. 도대체 자유한국당은 어느 나라 정당인가요? 혹시 자한당이 아니라 자민당이신 거 아니죠? 오늘 발칙한 뉴스 이 이야기로 시작해봅니다. 네, 여러분 어서오세요. 발칙한 뉴스 정일임입니다. 오늘 첫 번째 뉴스도 어쩔 수 없이 제가 자유한국당을 너무 관심 있게 지켜봐서 그런 게 아니고요. 뉴스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자유한국당에서 제가 뭘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자유한국당이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고 있어요. 연일. 네, 첫 번째 소식. 외통위에서 자유한국당의 거부로 일본 경제보복 규탄 결의안 채택이 무산됐더라 라는 참 이런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어제 그 의결 시점을 이 결의안 의결 시점을 뒤로 미루자고 주장을 하면서 국회 외통위에서 그 결의안을 채택하는 것이 무산됐다. 첫 번째 소식으로 가져갔습니다. 원래는 외통위가 전체 회의를 열고 어제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를 규탄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상정해서 처리할 예정이었다고 하는데요. 앞서 외통위는 관련 내용의 5개 결의안을 심사하고 여야 합의로 단일화를 도출한 바 있습니다. 여야 합의로 단일화를 도출했는데 이걸 또 거부한 거야? 도대체 뭐지? 이날 어제 의결 거부 의사를 자유한국당이 밝히면서 결의안 채택이 무산됐는데 이와 관련해서 외통위 자유한국당 간사인 김재경 의원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의견 일치로 초안을 만들긴 했지만 청와대에서 여야 5당 대표들 간의 회동이 있고 또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이 좀 더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 것과 별개로 이건 국회에서 별개로 하는 거잖아요. 그죠? 별개로. 이럴 것 같으면 뭐하러 합의를 했습니까? 이거 또 의견이 더 필요하다. 이건 정말 변명밖에 안 되는 것 아닌가요? 김재경 의원은 여야 간 6월 임시국회 본회의 일정이 합의되면 본회의 30분 전에라도 위원회에서 의결하면 된다라고 하며 여야가 함께 마련한 단일안에 대해서는 전혀 이견이 없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이견이 전혀 없는데 이걸 왜 못 해주는지 납득이 가세요? 왜? 이견도 없으면서 굳이 미뤄야 할 이유가 있냐는 거예요. 누구 눈치를 보고 계시는지. 이와 관련해 당연히 여당에서는 일제히 당장 결의안을 채택해야 한다며 반발을 했고요. 더불어민주당 박병석 의원은 일단 결의안 채택을 의결하고 중대한 상황이 생기면 그때 수정을 반영하는 게 현재 상황의 긴박함을 고려할 때 바람직하다. 그러니까요. 일단 해가지고 하고 나서 나중에 무슨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 간에 뭐가 중요한 얘기가 나오면 그때 수정을 해도 되는 거죠. 왜 이걸 일단 무조건 밀어놓고 보자라고 얘기를 하는지. 역시나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 역시도 초당적으로 힘을 실어주기로 한 것인데 왜 그걸 못하고 본회의 일정 협상과 연계해야 하냐. 이건 본회의 일정 이렇게 하면서 또 이걸로 딜을 하려고 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걸 가지고 해주네 마네 하면서. 그러지 않을까요? 바른미래당 정병국 의원 역시도 내일 당대표들의 회담은 회담이고 저희가 해야 할 역할을 해야 한다. 그러니까요. 그것만 넉넉히 지켜보나? 어제 회의 시기를 늦출 이유는 없다고 본다라며 공감을 표했다고 하고요. 심지어 무소속의 이정현 의원 역시도 이정현 의원 일본을 규탄한다면서 이 문제로 서로를 비난하고 욕을 하는데 일본에서 반성을 하겠냐? 정치력이 이 정도밖에 안 되나?
이번 대일본 규탄 결의안은 이미 효과를 잃었다고 생각한다라고 하며 이제 비판을 했다고 합니다. 아무튼 뭐 그래서 중요한 건 여기 외통위원장이 또 자유한국당 윤상현 의원이셔가지고요. 윤상현 위원장은 여야 간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며 결국 결의안 처리를 미루기로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이미 다 협의된 상황인데도 더 늦추자고 하는 자유한국당들 때문에 처리를 결국 늦추기로 했다고요. 이후에도 여야 의원들이 결의안 채택 시점을 놓고 계속해서 공방을 벌이면서 결국은 예정대로 진행하려고 했던 이 소관 법안 공청회까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했었다고 합니다. 아니 왜 이렇게까지 막는 거지? 나 이해가 안 가네 정말. 한편 이 합의됐던 결의안에는요. 반도체 수출 규제 조치가 한일 근간을 훼손하는 한편 전 세계 자유무역 질서를 퇴보시키는 조치라는 점에서 일본 정부의 보복적 수출 규제 조치를 즉각 처리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다고 하고요. 또 한국 정부와 일본 정부의 미래지향적 관계 재정립을 위한 외교적 해결을 촉구하는 한편 일본 정부와 일부 인사들의 대북 제재 위반 의혹 등 사실에 근거하지 않는 비난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도 담겼다고 합니다. 아니 뭐 다 문제될 것이 하나 없는데 이게 지금 당장 되는지 아니면 좀 지나서 되는지가 중요할까요? 이게? 일단은 지금 당장 일단 시급한 상황에서 국회의 결의를 보여주는 이게 필요할 텐데 이게 지금 당장 통과되면 문제가 될 것이 대체 뭔지 나는 이해할 수가 없다. 정말로. 그죠? 관련해서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이 이에 대해서 또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을 하셔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더라고요. 자유한국당이 일본 소속 정당이거나 일본 국민들이 당원인 당이 아니라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제 말이요. 나 그렇게 얘기하고 싶었는데 박지원 의원이 얘기를 해주셨어요. 이번 결의안 채택 불발이 자유한국당이 지금까지 친일파, 친일 세력을 옹호하고 있는 것이 여지없이 드러난 것이다. 자유한국당이 대일 굴욕적 자세를 취하고 있는 것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일침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 자유한국당이 본회의 합의가 안 됐다는 이유로 상임위 결의안을 거부한 것에 대해서도 본회의 합의와 상임위는 무관하다. 자유한국당이 일본 소속 정당이거나 일본 국민들이 당원이 아닌 이상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그런 게 아닐까? 일본 소속 정당이 아닐까? 자한당 아니고 정말 자민당 아닐까? 뭐 채팅창에서도 많이들 자민당의 한국 지부다 이런 이야기들 서울 지부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시던데 정말 그런 게 아닐까? 정말 뼛속까지 뿌리 깊게 그 자국이 일본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신 것 아닌가 이런 의심을 정말 합리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박지원 의원은 오늘 오후에 있을 대통령과 5당 대표 회동에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일본에 대한 자세를 전환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대통령과 일본에 대한 철저한 초당적 협력을 합의하고 우리 경제를 위해 증액해서 추경을 통과시키겠다고 선언하면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을 것이다. 이회창 전 대표의 길을 가지 말고 진짜 비난할 거 비난하고 협력할 건 협력하는 자세를 갖기를 간절히 바란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게요. 과연 어떨지 오늘 오후 4시에 대통령과 그리고 5당 대표 간의 회동이 있을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근데 참 웃긴 게 그 처음에는 들러리 서는 거 싫다고 가지 않겠다고 거부를 했던 황교안 대표가 이제 다시 입장을 바꾸면서 뭐 욕을 들어서 어쩐지 모르겠지만 어쨌건 입장을 스스로가 생각하기에도 이거 너무 좀 그 속 좁아 보였나 이렇게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입장을 바꾸면서 이게 성사가 됐습니다. 근데 이 회동을 앞두고 오늘 아침에 나경원 원내대표가 또 진짜 기가 막힌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어쩜 이분들이 이렇게 지치지도 않고 이런 얘기를 하는지 정말. 보이시나요? 나경원 원내대표 문 대통령 황교안 통큰 결단에 화답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대요. 통큰 결단이요? 뭐가 대체 통큰 결단일까요? 화답은 뭐에 화답을 하라는 거지 대체? 나경원 원내대표가 오늘 최고위원회에서 황 대표의 정말 큰 결단으로 오늘 회동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며 이에 대통령이 화답해달라라고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화답해달라고 하면 이렇게 격하게 포옹 한번 해줄 팬클럽처럼. 아니 뭐 황교안 대표가 계속해서 자기는 막 1대1 팬미팅만 하고 싶다고 막 이랬었잖아요. 근데 막 안 해줘가지고 삐지고 그랬는데 통 큰 결단으로 5대1까지 해줬으니까 한번 안아달라, 사인 한번 해달라, 사진 한번 찍어달라 이런 건가? 화답해달라는 게 뭐 그런 의미신가? 아니 근데 너무 웃기잖아요. 오늘 회동이 뭐 때문에 하는 건가요? 뭐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본인조차고 지금 5당 대표들 너네 한번 와봐 이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지금 전국민적 우려와 관심이 큰 이 일본 경제도발과 관련해서 정치권 차원에서 말 그대로 초당적으로 한번 대안을 마련해보자, 모색해보자 라고 하면서 이 청와대와 그리고 국회 같이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하는 그 자리를 만든 거죠. 여기에 황교안 대표가 무슨 통큰 결단을 했다는 건가요? 아니 통큰 결단을 했다라는 정도가 되려면 뭔가 대단한 뭐 양보, 뭐랄까 희생, 자기가 뭔가 좀 그렇잖아요. 좀 손해보는 뭔가가 있는데 이걸 내가 오케이 널 위해서 내가 한번 해준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딜을 하는 게 이제 통큰 결단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보통 우리가 의뢰이. 그런데 이 자리에 나오면 일본 수출 규제와 관련해서 대안을 모색하는 이 자리에 황교안 대표가 나오면 뭔가 불리한 거라도 있습니까? 황교안 대표가 피해를 입는 게 있어요? 손해가는 게 있습니까? 왜? 일본에서 싫어하나? 일본에서 황교안 대표 어떻게 우리 자민당 서울지부 대표가 어디 거기 가가지고 얘기할 수 있어? 뭐 이러는 게 걱정이 되시나? 그런 거예요? 아니 그렇잖아요.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대책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인데 아니 적어도 대한민국 정치인이 맞다면 이 자리에 아니 오지 말라고 해도 나서서 이런 자리 정도는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뭐라도 같이 해보자. 지금 이런 시급한 상황에 이렇게 정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그잖아요. 아니 당연히 와야 하는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이제 5대1로 제안했다고 뭐 들러리 서기 싫다는 둥 뭐 별 진짜 자기 이 간장종지만한 그릇 사이즈를 보여주면서 거부를 할 땐 언제고 이제 와서 어쨌건 뒤늦게 참석을 한다길래 그래도 분위기 파악은 하나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와중에 뭐가 이렇게 당당한지 통 큰 결단을 했다며 아니 그러면 황교안 대표 말고 처음부터 참석하겠다고 더 큰 이 결단을 했던 다른 정당 대표들은 어떻게 문재인 대통령이 한 번씩 업어줘야 될까? 업고 다녀야 되겠어 아주. 정말 국민의 대표라는 국회의원 물론 이분은 뭐 아직 국회의원은 아니고 이제 당 대표이긴 하지만 야당의 공당의 대표, 제1야당의 대표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면서 무슨 통 큰 결단 그렇게 하기 싫으면 하지 마시든가. 그죠? 아니 무슨 뭘 희생했다고 본인이 통 큰 결단을 했으니까 나한테 뭘 해달라 이런 얘기를 지금 딜을 치고 있어. 딜을 하고 계세요. 왜 그러시나? 이런 이상한 헛소리 하지 마시고요. 아니 그렇게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게 싫으시면 그냥 그 자리에서 물러나시는 게 좋다. 이런 걸 가지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지금 이 일본 경제 수출, 경제 도발 때문에 지금 곤란을 겪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도 국민을 위해, 국가를 위해 뭘 하려는 생각이 들지 않고 그게 다 내 손해다 이런 생각이 든다면 그냥 손 털고 정치판에서 떠나시는 게 맞지 않냐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제발 좀 국민들이 원하는 게 뭔지를 좀 보셨으면 좋겠는데 그죠? 지금 우리 국민들은요 자유한국당의 바람과는 달리 일본 제품 불매운동 열기 점점 더 뜨거워지고 있거든요. 제가 어제도 리얼미터 조사, 지난주에 있었던 리얼미터 조사 결과를 이야기 드리기도 했는데 그때보다 더 지금 불매운동 열기가 더 뜨거워졌다고. 이미 참여하고 있다는 사람들이 더 이제 높아졌다고 합니다. 55% 이상 지금 참여하고 있다고 하고 66% 이렇게 거의 67% 가까이가 67% 가까이가 앞으로 불매운동을 계속해서 하겠다 이런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고 하죠. 그런데다가 지금 일본에 대한 정부 대응과 관련해서도 더 깊은 신뢰를 보이면서 정부 지지율도 지금 올라가고 있다. 지금 또 50%를 넘어섰다고 하죠. 이런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게 뭐겠어요? 우리 국민들이
지금 일본의 이런 막장 행동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처럼 조심해 조심해, 일본의 심기 거스르지 마, 너 계속 그러지 마라, 신중해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조중신문이나 그리고 또 자유한국당의 이런 바람과는 달리 국민들은 오히려 더 정부에 적극적인 지지를 보내며 더 당당한 대응을 해주기를 바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제발 좀 대체 언제까지 일본 정부 편을 들면서 자국 정부와 자국 국민들의 발목을 이렇게 사사건건 잡고 나설지 자유한국당이 판단 잘 하시길 바랍니다. 이미 국민들이 자유한국당이 사실은 자민당의 서울 지부쯤 된다는 사실을, 그 정체성을 조금씩 눈치채고 있거든요. 저는 예전 얘기 알았지만 뭐 알고 있거든요. 이제 계속 이렇게 어디 한번 정체성을 만천하에 드러내 주시죠. 드러내 보시죠. 내년 총선 내년이야 진짜. 총선 내년이야. 왜 이렇게 머니 진짜. 지금 우리 당장 총선해야 될 것 같은데 정말 속이 터집니다. 네, 아무튼 뭐 자유한국당이 정말 이번 이 사태를 계기로 본색을 제대로 드러내고 있다, 이런 생각을 거듭 하게 됩니다. 네, 이야기 좀 드려봤고요. 다음 소식 하나 더 전해드립니다. 지금 기억하시겠지만 그 세월호 막말을 했던 정미경 최고위원 관련해서 자유한국당에서 그 막말이 아니라고 댓글을 소개했을 뿐이라고 하면서 아주 뻔뻔하게 나왔었잖아요. 근데 정말 뭐 아주 자유한국당 당 차원에서도 그렇고 점점 더 이제 자유한국당이 국민들의 이런 막말에 대한 비판을 이제는 조금 더 신경조차 쓰지 않겠다, 이런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갈수록 그 얼굴의 이 철면피가 점점 더 두꺼워지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인데요. 네, 정미경 최고위원 세월호만 들어가면 막말이냐라고 하면서 또다시 막말 2탄 후속 막말을 또 내놨다고 하네요. 진짜. 어제 자신의 이 세월호 한 척 발언이 논란이 된 것에 대해서 세월호만 들어가면 막말이냐, 도대체 무슨 내용이 막말이냐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와, 진짜 이걸 모르는 게 진짜 더 무섭잖아요. 자기가 이런 얘기를 해놓고 이게 국민들이 왜 분노하고 막 정말 슬퍼하고 화를 내는지를 공감하지 못한다는 것 자체가, 이 정도로 공감 능력이 결여된 사람이 정치인을 할 수 있는 것인가. 저는 이런 정도의 사람은 정말 이건 주변에서 이분은 정말 큰 뭔가 일이 있진 않는지 이거 보살펴야 되는 사람이 아닌가 싶어요. 이 정도의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분은. 그렇지 않습니까? 정최고위원은 어제 당 최고위원 중진연석회의에서 자유한국당이 쓴소리하면 뭐든 막말이고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이 듣기 싫은 비판은 모두 막말이라고 치부하기로 작정한 거냐. 제가 소개한 댓글은 결국 세월호를 정치에 이용하지 말라는 뜻이었다. 네? 세월호를 정치에 이용하지 말라는 뜻이었다고요? 무슨 멍멍이 소리지? 이 말에 다 동의한다면 왜 막말이냐. 일부 언론은 제 발언을 막말이라고 공격하기 시작했지만 어떤 부분이 막말인지 제대로 명시해준 기사가 없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정미경 최고위원께서 언어를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왜 막말인지를 모두가 다 얘기했는데 이 약간 독해 능력이 떨어지시는 건지, 이게 왜 막말인지를 어떻게 모를 수가 있어요. 이게 지금 본인이 소개한 댓글이 세월호를 정치 이용하지 말라는 뜻이었다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세월호 한 척으로 이겼으니 더 낫다, 이 얘기가 어떻게 정치에 이용하지 말라는 뜻이었습니까? 아니 이건 뭐 어떻게 뜯어봐도 세월호를 본인 스스로 정치에 이용하고 있는 그런 댓글이었는데 어느 포인트에서 대체 세월호를 정치에 이용하지 말라는 뜻이었습니까? 세월호 한 척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이겼다, 이런 발언 자체가 이게 어떻게 막말인지 모른다고요? 이게 어떻게 막말인지 모릅니까? 수백 명의 국민들이 목숨을 잃은 사건을 이걸 낄낄대면서 조롱하면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자기들끼리 웃고 떠들었던 거잖아요.
그러면서 문 대통령이 세월호 한 척으로 이겼네 라고 이야기를 하며 낄낄댔던 것 자체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면 그건 정말 정신감정을 좀 받아보셔야 됩니다. 수백 명의 국민이 목숨을 잃었는데 그걸 어떻게 여기 문맥에서 대체 어디가 정치에 이용하지 말라는 그 내용이 담겨 있습니까? 와, 정말 이건 이 정도로 해석 능력이 떨어지시면 애초에 뭐 말을 안 하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그죠? 이게 뭐 물론 문재인 대통령을 욕하고 싶어서 갖다 붙인 얘기였겠지만 이 자체 아니 정말 하등의 상관도 없는 무슨 이순신 뭐 배 12척 이 얘기하다가 세월호를 왜 갖다 붙였는지도 이해하기 어렵고 그런 댓글을 굳이 그걸 일베든 어디든 봤다고 하더라도 그걸 굳이 가지고 와서 자기들 그 회의장에서 이야기를 하며 옆에서 킥킥 때문에 웃는 그 태도 또한 정말 인간이라고 해주기 어려울 정도로 처참하고 정말 천박한 수준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러면서 뭐 한국당에 족쇄를 채우려고 하고 있다며 그렇다면 세월호로 희생당한 국민에게 고맙다고 한 문 대통령의 표현은 무슨 얘기인가? 대통령이 무슨 얘기 진짜 아예 문맥도 없으시고 정말 무슨 문재인 대통령이 뭐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 고맙다 이렇게 얘기했습니까? 희생자들 희생당해줘서 고맙다 이렇게 얘기했습니까? 무슨 제정신이에요 정말?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어디 일베만 보고 계시는지 이런 얘기를 아무렇지도 않게 하며 심지어 그 전에 또 무슨 일본 무역 보복을 두고 문 대통령이 싼 배설물이다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진짜 입에 담기도 참 뭐한 뭐랄까요 그냥 이 용어들 자체도 그렇고요 이 사고 자체가 너무나도 천박한 이야기들만 계속해서 늘어놓는데 그래요 문 대통령이 싼 배설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렇다 치더라도 그래 욕을 했다 치더라도 그 수준 본인이 내뱉는 말의 수준이 본인의 수준이니까요 그렇게 한다 치더라도 다른 걸 떠나서 정말 세월호든 이런 정말 수백 명의 국민들 그것도 그 생떼 같은 그 어린 친구들의 목숨을 앗아갔던 참사를 대통령을 욕하기 위해서 갖다 붙이는 건 진짜 인간적으로도 너무 어른이 못됐다는 수준이 아니라 인간이 덜 된 수준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죠? 사실 정미경 최고위원의 이런 발언이 사실 갑작스럽게 튀어나온 게 아니잖아요.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된 데까지 틈만 나면 세월호를 정치적으로 정말 끌고 와서 말 그대로 자기들 본인들 스스로가 악용하며 비난했던 온갖 세월호에 대한 막말을 서슴지 않게 꺼내놓으며 결국은 스스로 그 막말에 대한 역치를 계속해서 높여왔던 자유한국당 스스로의 책임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기억하시겠지만 차명진 전 의원 세월호 5주기를 앞두고 자식의 죽음에 대한 세간의 돈병상련을 회쳐먹고 찜쪄먹고 이런 진짜 다시 생각해도 진짜 분노스러운데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고요. 정진석 의원도 오늘 아침 받은 메시지다라고 하면서 4월 16일에 세월호 좀 그만 우려먹으라세요. 죽은 애들이 불쌍하면 정말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징글징글해요. 이런 댓글을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아니 세월호를 우려먹고 있는 건 댁들 아닙니까? 도대체가 그 책임자들에 대한 처벌도 제대로 되지 않았는데 정말 제대로 세월호를 우리가 책임자들을 처벌하고 가슴에 정말 제대로 잘 묻었다면 이런 막말 따위는 나와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아무리 정치적 이해관계가 다르다 하더라도 세월호 자국 영해에서 수백 명의 자국 국민들 목숨을 앗아간 사건인데 이걸 두고 어떻게 징글징글하니 그만 우려먹으라니 조롱하고 킥킥대고 이런 얘기를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이게 무슨 정치적인 문제가 왜 여기에 끼어드는 거냐고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걸 가지고 정말 아무리 그래도 누군가가 목숨을 잃은 사건인데 그 피해자들이 생존자들도 남아있고 그 유족들이 여전히 그 가슴의 상처를 안고 있는데 이게 대체 왜 막말이냐. 막말이 아니다. 댓글 속에 있을 뿐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뻔뻔하게도 얘기를 하고 있는 이들은 정말 계속해서 이런 게 반복되고 있다는 것 자체도 당 차원에서도, 그리고 뭐 막말이 아니다라고 얘기했던 자유한국당 당 차원에서 조금의 반성도 없고 그럴 의지도 없고 세월호 참사를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그 당 차원의 시각 자체가 이런 수준이더라. 자국 국민의 목숨이 어떻게 되든 아랑곳도 없는 그런 정당이더라 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렇게 막말을 하고 이러니까 정말 이제는 그 역치가,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역치가 점점 높아져서 이제는 정말 농담거리, 조롱거리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정말 막말에 대한 자유한국당의 그 바라보는 인식, 이런 것들을 제대로 보여주는 게 아마 김순례 최고위원의 복귀가 아닐까 싶어요. 김순례 최고위원은 지난 2월 8일 국회 공청회에서 종북 좌파들이 판을 치며 5.18 유공자라는 괴물 집단을 만들어 우리 세금을 축내고 있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한 바 있죠. 김순례 최고위원이 내일자로 최고위원에 다시 복귀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어제 잠깐 말미에 이야기를 드리기도 했는데, 원래 당원권 3개월 정지 징계를 받았었는데 자유한국당 박맹우 사무총장이 기자간담회를 열고 전당대회로 선출된 최고위원 직위까지 박탈할 근거는 없다는 것이 법조인들의 해석이었고 저희 해석 또한 같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아니겠습니까? 이게 자유한국당이죠. 네, 뭐 국민들 누가 죽어서 그 죽음에 대해서 조롱하고 희롱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아랑곳 없는 그런 분들이 자유한국당이죠. 물론 자유한국당 내에서도 극히 일부는 뭐 김용태 의원 이런 사람들은 정치인의 말은 국민이 어떻게 받아들이냐가 핵심이라서 그런 차원에서 적절하지 못했다라고 이제 뭐 문제의식을 제기하는 의견도 있긴 합니다만은 정말 극히 일부였고요. 특히 황교안 대표 같은 경우에는 지난 6월 11일 아무거나 막말이라고 말하는 그 말이 바로 막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고, 6월 27일에는 언론이 좌파에 장악돼 있다, 그래서 우리가 실수하면 크게 보도된다, 이렇게 이제 언론 탓을 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뭐 자유한국당 내 핵심 인사들도 언론들이 여권 인사의 막말은 넘어가고 우리 발언만 지나치게 부각하는 것은 공평하지 않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죠. 여권 인사의 막말이 뭐가 있었나요? 논란이 될 만한 말이 뭐가 있었습니까? 그리고 자유한국당의 막말은요, 언론들이 뭘 어떻게 하기도 전에 SNS에서 이미 난리가 납니다. 그 발언들이 보도가 되면 그걸로 SNS에서 이미 공분이 들끓고 난리가 납니다. 그러면 이제 그걸 가지고 언론들이 이렇게 SNS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라고 이제 기사들을 많이 받아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다 언론이 받아써서 그런 거라며. 글쎄 집권 여당에서 만약에 정말 뭐 세월호를 가지고든 누구 어디 사람 목숨 가지고 조롱하고 농담하고 했으면 정말 이건 뭐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던 사람이라도, 좋아하던 의원이라도 정말 가만히 둘 수 없죠. 그건 뭐 당연히 인간적인 이건 호불호와 상관없이 정말 최소한의 인간으로서 이 댐댐이가 안 되는 사람들은 그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무슨 자유한국당의 발언만 지나치게 부각하는 걸까 과연? 스스로가 가슴에 손을 얹고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뭐 암만 이렇게 얘기해봤자 조금의 반성도 사과도 없고 대놓고 언론 탓을 하며 우리가 뭘 잘못했냐, 언론이 그 언중위에 제소하겠다고 그러는데 적반하장으로 나서고 있는 이 자유한국당, 정말 공감 능력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똑똑히 다시 한 번 더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대체 우리가 언제까지 이들의 막말을 들어야 할지, 대체 왜? 우리 세금으로 월급까지 주면서 우리가 왜 막말까지 듣고 있어야 돼? 너무 이해가 안 가네. 정말 너무 화가 납니다. 정말 빨리 내년 4월이 왔으면 좋겠어요. 이제 더는 이런 막말을, 국민들을 분노케 하는 막말 하는 그런 사람들을 더 이상 국회에서 보고 싶지 않네요. 네, 오늘도 발칙한 뉴스 분노하면서 이야기를 좀 드려봤고요. 오늘
네, 방송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바치칸 뉴스 내일 1시 30분에 다시 오도록 할게요. 장마라고 했는데 서울은 또 쨍쨍하네요? 뭐지? 지금 뭐 제주 남부지방 쪽에 비가 많이 내리고 있다는 얘기만 들었는데 비 피해 부디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바치칸 뉴스 내일 다시 올게요.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세요. 안녕.